경제 동향에서 우리 사회 문제까지 분석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한반도 국제 정세와 사회적 현안,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단박 인터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오늘로 중국의 연례 최대의 정치 행사인 양회가 폐막했습니다.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주요 인선을 마무리했는데요. 건국 이후 처음으로 국가주석직을 3연임하는 시진핑 주석의 1인 지배 체제가 더욱 공고화됐습니다. 오늘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코너에서는 중국 양회 이모저모 그리고 시진핑과 중국 정국의 향후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자, 먼저 2023년 양회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양회는 중국의 헌법상 최고기관 두 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약칭 전인대라고 하고요. 또 다른 건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약칭 정협이라고 합니다. 매년 3월에 개최해요. 그러니까 전국 인민대표대회는 전국 각지에 있는 인민대표들이 1년에 한 차례씩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행사인데 입법부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규모가 너무 커서 매년 3월에 열리는 정례회를 제외하면은 사실 산하에 있는 상무위원회가 대행합니다. 그리고 전인대 대표는 각성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하고요. 워낙 중국 인구가 많다 보니까 선출되는 사람도 많죠.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은 중국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자문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 전체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인대 법안을 건의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뭐 중국 공산당뿐만 아니라 민주당파, 인민단체, 소수민족, 재외동포 등 34개의 영역을 대표하는 전국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여기 위원이 임기가 5년입니다. 지금 뭐 그 코로나 때문에 한 40여 년 동안 정상적으로 개최해온 양회가 지난번에 열리지 못했고요. 그래서 지난 4일부터 시작돼서 정협은 지난 11일, 전인대는 바로 오늘 폐막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양회가 시작되기 전에 중국 공산당국은 외국어로 체제 선전을 한다던데 그래도 외국에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방 학자들은 양회도 뭐 형식적인 정치 행사에 불과하고 시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공산당 지도부가 실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중국 전인대를 언급할 때 항상 고무도장, 러버 스탬프라고 표현하는데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네. 고무도장을 이제 찍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상 전인대가 중국 최고 권력 기관이고 중국 인민정치협상의 정협과 함께 강력한 발언권을 가진 권력 기구이긴 합니다. 여기서 헌법 수정이라든지 법률 제정이라든지 국가 요직 임명 중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사실상 공산당이나 정부에서 결정한 사안을 도장 찍어주는 역할, 거수기에 가깝다. 이게 통상적인 관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전인대를 구성한 대표위원부터 직선제가 아니라 공산당원이나 지방 의원들이 간접 선거로 선출되기 때문에 민심이 반영될 가능성이 낮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이견이 있거나 논쟁적인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전인대에서 논의하기보다는 개파 수장이나 주요 구성끼리 미리 합의 보고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전인대에서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우리 국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뭐 해마다 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올해 그러니까 2023년 양회의 특징 어떤 게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한 9가지 정도 되는데요. 경제 성장률 목표치, 경기 부양, 소비 회복, 통화 정책, 공급망, 부동산, 민간기업, 외자정책, 미중관계 이 9가지를 뽑았어요. 근데 가장 관심이 큰 것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입니다. 올해는 5% 내외로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도 2022년에 5.5%를 잡았었는데 이게 그걸 다 채우질 못했어요. 실제로는 절반 수준이 한 3% 성장에 그쳤거든요. 이게 제로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기업과 소비자 심리에 살아나는 조짐이 보이는데도 작년보다 낮은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한 거는
시진핑 집권 3기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무리하게 성장의 목표를 매달리기보다는 좀 이렇게 뭐 안정적인, 그러니까 그 핵심 정책 추진에 집중하도록 공간을 남긴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3연임을 이렇게 시작하는 시 주석이 이게 또 못 이루면 또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예. 안전한 길을 선택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뭐 올 양해 특징 첫 번째로 경제 성장률을 이제 짚어주셨는데 나머지도 좀 계속해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고려하고 있는 게 경기 부양, 두 번째 경기 부양입니다. 예. 지난해 시진핑 주석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세 번째 소비 회복과 확대를 우선해 두고 정부 투자와 정치 지원을 통해서 사회 전체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그 연초부터 그러니까 경기 부양용 인프라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왜 이제 그 인프라 부양이라고 투자라고 한다면 뭐 고속도로 깔고 도로 깔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네. 이거를 위해서 전문 채권을 발행을 본격화한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 지방정부 전문 채권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위안을 넘겨서 이게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를 보여준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네. 자, 세계 어디를 가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주목이 되는데 더군다나 예. 세계 공장이라고 불렸고 지금은 세계 시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이다 보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과 경기 부양에 대해서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영향력이 커졌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중국의 중앙정부가 그다음 보고 있는 게 통화정책, 또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공급 기조를 유지하는 온건한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보고 있고요. 다섯 번째 공급망 같은 경우는 그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을 대비해서 독자적으로 중국 발전을 위해서 산업 육성이라든지 기술 자립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 부동산 시장은 구조 조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되 억제 정책을 좀 완화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일곱 번째는 민간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중국 경제 기여도가 높은 민간 기업의 지원 강도를 높인다. 그러나 이 민간 기업이라 하더라도 중국 정부에 반하는 민간 기업은 가차 없이 날려버리죠. 예. 뭐 여전히 중국 시장의 중요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요. 중국의 대외 정책이라든지 외국인 투자 정책도 관심이 꽤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를 선회했기 때문에 여덟 번째 외국인 투자 제도 정책 및 경영환경 개선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건 어디까지나 전인대나 정협이나 중국 공산당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이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홉 번째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계에 대응해서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1대1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을 통한 영내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RCEP이 더 확대한다라고 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예. 자, 이렇게 될 경우에 2023년 양회의 경제 부문의 기조 안정을 좀 기본적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3연임하는 시진핑 체제가 안정화되기 위해서 예. 이미 지난해부터 2023년을 안정을 제일로 하되 안정성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견지해야 된다. 공산당 중앙정치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안정 속의 성장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뭔가 좀 불안정하면은 안정 속의 성장 늘 얘기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마찬가지였고 예. 중국 정부도 배치 시위 나오고 막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중국의 재정 정책이라는 통화 정책 같은 것이 막 부양책을 위해서 돈을 막 찍어낸다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뭐 올해 경제가 반등하면서 재정 상태가 좀 나아지겠지만 재정 지출 확대를 좀 완만하게 가져가겠다. 급격하게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번에 시 주석이 절대적인 1인 집권 체제를 완성한 건 뭐 사실이죠? 맞습니다. 지금 뭐 전인대에서 선거 형식으로 인선이 됐지만 예. 사실상 이렇게 지난달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 회의에서 이중 전회에서 이미
추인하는 절차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국가주석은 이렇게 됐고, 그다음 각 부처 수장들까지 다 단독 후보로 지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각 이렇게 권력을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인대 대표가 2,952명인데 국회의원이 2,952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나 기권이 0표입니다. 예, 공산당이 이래요. 네. 그러니까 시주석은 이미 지난해 10월 달에 20차 당대회를 통해서 공산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출됐고, 국가주석과 국가군사위 주석도 다시 뽑히면서 당, 정, 군을 완전히 장악한 그야말로 1인 독주 체제를 완성했다. 시황제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 양해를 통해서 시 주석이요, 인민영수라는 칭호까지 얻었다는데 이게 무슨 칭호입니까? 막강한 권력이 막강하게 이렇게 쥐게 됐거든요. 이제 3년임이 이야기하지만 이제 종신까지 보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양해를 기점으로 인민영수라는 것을 중국의 그 관영 언론 매체로부터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중국 최고 지도자에 대한 존칭이고, 사실 마오쩌둥에게만 붙였습니다. 덩샤오핑은요, 정권 잡은 후 이거 개인 숭배다 해서 쓰지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인민일보가 제일 먼저 시주석 3년임 소식 전하면서 인민영수, 마오쩌둥과 시진핑 주석이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마오쩌둥도 마찬가지고 시주석도 그러면 종신집권 가겠다 이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어찌됐든 이로써 시진핑을 견제할 만한 세력은 완전히 지금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공천당, 상하이방 다 몰락했고요. 예. 양해에서 상하이방 출신의 한정 전 상무부총리 국가부주석이 됐고, 공천당 출신의 후추나 전 부총리는 정협 부주석 갖다 되는데 다 명예직입니다. 실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국가설 2위인 국무총리로 리창, 바로 시자준 출신이라고 하죠. 시주석의 측근. 그리고 또 부총리로 발탁된 딩쉐샹과 중앙정치국 위원 허리평, 다 시자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은 거칠 게 없는 그야말로 시황제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찌됐든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됐습니다만 시 주석이 대외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죠. 지금 첫 번째 과제가 3년 동안 제로 코로나에 발목 잡혔던 중국 경제 활성화시키는 것. 예. 두 번째, 전방위로 중국을 압박하고는 미국을 견제하는 것. 이거 둘 다 엄청나게 큰 과제거든요. 경제 부분만 보면은 사실 지금 중국 내부에서 연일 내수진작 강조하지만 춘제 빼고는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게 과제고요. 미국 문제는요, 저번에 정찰 풍선 사건 이후 굉장히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컴퓨터라든지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계속 민간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이 계속 몰아붙이면서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문제를 중국, 시진핑 정권이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권력의 향배도 바뀔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중국의 중재로 외교관계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중동의 지정학적인 정세가 재편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데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그동안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쥐락펴락했던 중동에서 미국이 영향력을 감소하고 중국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중동의 강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강경보수인 이란과의 둘을 손을 잡게 만들어서 단절된 국교를 서로 이어줬어요. 예. 중국이 그 역할을 했거든요. 미국은 둘 다 벤치를 받았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양국이 이렇게 사이좋게 이렇게 지내기 위해서 이라크나 오만이 계속 중재했는데 안 됐고, 미국은 옆에서 사우디아라비아랑 뭔가 해보려던 데 사우디가 배반했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 등장해서 양국을 외교 관계로 정상화시켰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첫 번째 단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언론에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뉴욕타임즈는 시주석이 이 평화협정을 체결한 공로를 인정받음으로써
미국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주목하고 세계를 신냉전으로 몰고 가는 미국 주도의 질서에 대한 대안으로 중국의 리더십을 제시하고 있다. 이거 뉴욕 타임즈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 일변도의 세계 질서 재편이 브레이크가 걸렸다. 중동으로부터 브레이크가 걸렸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폐막된 중국 양회회 소식 그리고 사우디와 이란의 외교 관계 정상화에 대한 중국의 역할론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